여기는 지금 레이더인데 여기는 덤입니다. 레벨 3는커녕 아니 저 차라고요?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이 차라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보는 차는요, 제네시스 G90. 드디어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기 있는 건 알았는데 이 앞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G80인 줄 알았어. G90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이렇게 힐끔 보면은 G80 같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예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 차를 그렇게까지 길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의 어떤 능력치가 이런 데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가 누구신지 정말 잘하셨네.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G90은 아시다시피 롱바디 버전, 숏바디 버전이 있죠. 롱바디 리무진 같은 경우는 문이 좀 길고 비율에서 약간 좀 지나치다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만한 제네시스 G90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은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이라 봐야 1억 3천. 싸네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자, 어쨌든 디자인을 봤을 때 그러면 1억 원짜리 차 같이 생겼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이 컬러에서 또 굉장히 묘하죠. 사실 이 정도 고급차에 이렇게 무광 컬러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고? 있으시구나. 사실 수입차들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자유롭게 쓰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국산차를 보면서 색깔이 너무나 좀 구태연하고 너무나 좀 갇혀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대형 세단에 무광을 넣어줄 정도로 과감한 시도를 하네요. 근데 이 차에 정말 무광이 어울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대형 세단에서 무광을 어떤 경우 쓰냐면 AMG나 M이나 정말 고성능으로 넘어갔을 때 엄청 잘 달리는 차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는 지금 엔진이 한 가지거든요. 3.5L 터보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 380마력대를 내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야, 이건 조금 선 넘었지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딱 잘라서 보면 저는 아이오닉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오닉이나 GV60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앞이 클램쉘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고급감을 주느냐면, 고급감보다는 조금, 우리는 어떤 디자인을 볼 때 어떤 것에서 그걸 봤을 때를 자꾸 연상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아우디 TT에서 처음 봤어요. 폭스바겐 자동차들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이 느낌이 고급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스포티한 자동차의 느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묘한 게 앞부분은 지금 굉장히 선이 둥글둥글하고 뭔가 이렇게 곡선적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금 굉장히 젊은 자동차 그런 느낌이에요. 뒤로 가면 굉장히 럭셔리한 이그제큐티브 세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느낌.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뭔가 다른 차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게 요즘 유행인가 보죠. 앞부분 디자인하는 디자인팀하고 뒷부분 디자인하는 디자인팀이 요즘 코로나 이슈로 아마 서로 자주 미팅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회식 같은 거 자주 하고 그러시면 통일성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지금 이 차를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한 컬러,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줄 램프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 요게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이게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끝까지 오는데 램프는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램프가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깜빡이가 옆으로 이렇게, 제네시스 X 같은 경우는 여기 끝까지 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생산해 보면 램프를 끝까지 붙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안쪽에 있는 커버를 붙이기 위한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램프를 정말 끝까지 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었구나, 근데 할 수가 없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부분은 굉장히 아이오닉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 뒷부분은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짝을 놓고 여기서 탁 꺾어서 여기에 팬더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 가로로 이렇게 부풀리면 뭐 같냐면 링컨 같아요. 링컨인가? 약간 링컨의 잘된 부분을 많이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의 품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크롬의 품질이 약간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게 약간 우글우글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만 그런 건지 양산에서도 저렇게 될 건지는 되게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어째서 저 부분이 저렇게 균일하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 굉장히 묘하죠. 굉장히 묘한 게 이 두께가 지금 굉장히 얇아요. 살짝 여기 음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 때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 안쪽을 구멍을 이렇게
뽕 파서 구멍에다 쏙 집어넣는 형태를 했습니다. 실제는 좀 두꺼워요. 자, 앞부분 먼저 얘기를 하죠. 여태껏 앞부분 얘기했잖아. 일단 왔으니까 뽕을 뽑아야 돼. 이해해주세요. 여기 보면요, 앞쪽에 그릴이 다 이젠 아실 거예요. 이중으로 생겼다는 거. 그릴 안에 또 그릴이 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이미지보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뿅 튀어나온 거, 요게 제네시스의 어떤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GV60에도 이런 상징이 좀 있기도 하고, 기아에서 타이거 노즈 같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피터 슈라이어가 은퇴하고 나서까지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이 상징을 하나 만들어서 두고두고 사용할 그런 요소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눈에 잘 안 띕니다. 이거 가지고서 상징으로 얘기하기는 다음 세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요, 이게 판이 있는데 이게 라이다 아닐까 하고 끝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라이다라는 건 뭐냐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면 미리 단위로 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빛이니까 빛이 정확하게 갔다가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차가 1m 떨어졌다가 아니라 1m 12.3333mm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미리보다 작은 숫자를 잴 수 있어요. 그게 라이다인데, 라이다의 특징은 투명한 판에 빛을 쏴서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이 투명해야 돼요. 빛이니까, 레이저니까. 이거는 라이다가 아니라 레이더네요. 그래서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돼 있고, 전파를 쏘는 방식이면 레벨 3로 아마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네시스 G90은 레벨 3는 아닌 것 같아요. 레벨 3가 아닌데 그러면 왜 두 개 있느냐? 여기 사실 약간 눈속임이 있어요. 레이더가 두 개냐?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레이더는 이쪽에만 있습니다. 가운데 레이더를 넣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작았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거 난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한 거지. 꼭 넣어야 되는데 그럼 레이더 어떡하냐? 레이더를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카메라 넣어야지. 여기 지금 그릴을 레이더로 어떻게 이거 안 돼 이랬던 거죠. 그러면은 들어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비대칭으로 만들어? 그건 현대기아가 요즘 절대 안 하는 거죠. 요즘 GV60을 보세요. 좌우를 완전 대칭으로 하기 위해서 왼쪽에 미러 스위치가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디퓨저라고 해서 아무 쓸데없는 걸 하나 만들어놨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레이더인데 여기는 덤입니다. 레벨 3는커녕 레벨 2, 레벨 2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눈속임을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우디의 A6나 이런 것들도 한쪽은 덤이에요. 우리나라 수입되는 버전에는 한쪽이 덤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뭐 일리는 있다, 그럴 수는 있다, 혹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뜯어서 라이다로 교체해줘. 현대가 여태껏 그렇게 한 적이 없긴 한데 모르죠. 뭐 또 그럴 수도 있을지도. 어쨌든 그러면 라이다 얘긴 뭐였냐? 레벨 3 그냥 헛소문이었냐? 이거 아닌 것 같고요.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중인 자동차는 여기 있어요. 개발 중인 자동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라이다는 여기 달려있죠. 이 위쪽에 달려있어야 돼요. 라이다를 밑에다 달면 앞쪽에 있는 오염물이 그대로 묻기 때문에 이 빛이 산란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다에다 오염물이 묻는 그런 높이에다 만들면 안 되고 결국 이런 데 뚫어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내년 말 정도에 HDP가 아마 나오게 되면 그때 회장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시지 않을까. 야, 지금 알아보고 사지. 야, 내가 풀옵션 사라고 했잖아. HDP도 없는 걸 샀냐? 이러실 수 있어요. 살짝 기다렸다가 정말 HDP 나오거나 라이다가 달린 G90이 나오게 되면 그때 주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라이다가 없다. 곧 나올 것 같다. 지금 준비 중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전혀 발전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발전이 있었어요. 어떤 발전이 있었냐? 핸들 주변에 정전식 센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핸들 사방으로 정전식 센서가 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고 있지 않을 때 잡고 있지 않는다는 경고를 해요. 그리고 잡고 있을 때는 경고를 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기아 차 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HDA 딱 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핸들 잡으세요 이러죠. 잡고 있다고, 내가 잡고 있는데 왜 자꾸 잡으라 그래. 그러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핸들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차가 몰라요. 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구만, 이렇게 알 수 있게 약간씩 움직여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정전식 센서를 달면 그런 걸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잡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자한테 경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한 방식은 얘가 처음이냐면 그건 아니고, BMW는 첫 번째 반자율주행부터 정전식 센서를 썼고요. 현대기아는 과절감 때문에 그동안 못 써왔던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차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차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봐요. 특이한 점은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G90에서 가장 신기한 건 결국엔 라이트죠. 이렇게 얇은 램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온 자동차 램프 중에 가장 얇은 것 같아. 맑은 부분이 하향등인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망점이 보이는 부분, 이거는 아마 DRL 전용
전용 램프인 것 같아요. DRL 그리고 깜빡이 그리고 헤드램프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 그냥 램프의 역할만 하기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램프로만 사용할까? 그러지 않고 아마 여기 램프를 주르륵 이런 식으로 약간 스르륵 이렇게 켜지게 하는 그런 기능도 여기다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차 G90 같은 경우는 웰컴 램프가 정말 신기한데, 이거 후면에만 있으면 너무 섭섭하죠. 왜냐면 차를 이렇게 후진 주차하잖아. 후진 주차하고 나면 뒤쪽 웰컴 램프는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헤드램프를 어떻게든 웰컴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쭈르륵 켜진다거나 정신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죠. 그런 거 좀 있어줘야 진짜 멋지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공기의 가이드판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서 이 안쪽에서 공기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브레이크를 시킬 수 있는 구멍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현대기아차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서킷에 가면 아주 맥을 못 춘다는 거였어요. 물론 서킷에 가져갈 차는 아니죠. 그렇지만 서킷의 그런 가혹한 환경,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일상 중에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차를 막 내려가면서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브레이크가 과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브레이크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게 이 정도면 이만큼의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설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크롬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크롬이 조금 약간 우글우글한 면이 있어요. 약간 우글우글해서 그런 것들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S클래스를 우리가 보면 진짜 대단한 크롬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길 잘라서 이 앞부분은 굉장히 스포티해요. 그냥 G80급의 자동차인 것 같이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뒷부분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어서 그런 크롬 몰딩을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멋져 보이죠.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간에도 이렇게 크롬 몰딩이 또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쿼터 글래스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놨어요. 이게 지금 뒷부분의 안쪽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유리로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었고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유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그래서 하나의 유리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없어도 그만인데 이걸 이렇게 더해 줌으로써 차가 더 고급차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C필러 부분이 크면 클수록 럭셔리 차다라는 게 옛날에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뽑아 놓고,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 라인은 좁으면 차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차를 느슨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뽑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걸 수평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굳이 올려놔서 차가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해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가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형태로 돼 있는데, 아이오닉이나 GV60이나 뭐 이런 차들은 다 이렇게 한쪽이 튀어나오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전체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쭉 나오는 형태는 S클래스에서도 사용됐잖아요. 근데 S클래스의 이 크롬은 굉장히 멋진데, 크롬의 약간 마감 품질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크롬 라인이 굉장히 묘하게 들어가 있죠. 이 윗부분은 크롬이고 아래쪽은 바디 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메르세데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그 크롬 라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이 옆면에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서 그 캐릭터 라인에 딱 크롬 라인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문짝이 이렇게 가다가 이 크롬 라인과 함께 꺾여요. 이 부분이 캐릭터 라인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모양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측면에 있는 이 라인을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G80에서는 확실히 이게 파라볼릭한 느낌이었어요. 포물선 같이 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얘는 사실 파라볼릭이라기엔 너무 수평적입니다. 꺾여 있긴 한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유구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주유구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열었을 때도 살짝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야 멋있죠. 그래서 주유할 때 주유원이 탁 하면서 이건 진짜 고급차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런 느낌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유할 때도 편해요. 자기가 셀프 주유를 해봐도 이게 훨씬 편합니다. 루프라인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G80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오는데, 얘는 거기서 살짝 라인을 이렇게 살짝 부풀려 놨네요. 쿠페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럭셔리 세단으로 만들어 놓은, 트렁크 리드가 결코 작지 않아요.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뽑아낸 이런 라인 굉장히 우아해 보입니다. 멋진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G80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파팅 라인을 만들고 그 파팅 라인 위로 크롬을 하나 붙였잖아요. 근데 얘는 위쪽에다 파팅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파팅 라인이 그냥 보이는데 마무리를 안 했네요. 여기다가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여지게 했다는 게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자, 대망의 테일램프입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말이 되냐 했던 그 램프죠. 위쪽에 램프 하나, 아래쪽에 램프 하나, 이렇게 두 줄의 램프가 쭉 이어진 거. 중요한 건 여기서 웰컴 램프죠. 5도 방정을 떨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움직여져요. 최소한 이 정도 화려함은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럭셔리카라면 요즘은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지금 굉장히 두터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가느다란 램프가 들어가요. 아주 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첨단의 느낌, 더 하이테크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고급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고급의 느낌보다는 하이테크 이미지가 강한 그런 첨단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 이게 이 정도의 자동차라면 이렇게 뽑지 않잖아요. 요거는 중형 세단 중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중형 세단에 어울리는 그런 트렁크 리드의 형태인데 마치 날개처럼 비춰지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거 아주 묘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라고? 회장님들이 타라고 만든, 국회의원들이 타라고 만든, 대통령이 타라고 만든 자동차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회장님들은 좀 거대하고 막 중후하고 이런 차를 타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느낌은 그냥 엄청 젊다, 젊어도 너무 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후륜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앞바퀴 핸들을 돌렸을 때 뒷바퀴가 거꾸로 돕니다. 핸들을 돌렸는데 뒷바퀴가 돌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게 좋으냐면 핸들을 꺾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 회전 반경이 좁아집니다. 후륜 조향이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집어넣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해지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거로는 대형차지만 후륜 조향이 있으면 소형차처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번에 탁 나가고 한 번에 탁 주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속에서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고속에서는 또 반대로 핸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선 바꾸거나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착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코너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코너링을 할 때 뒷바퀴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스핀을 하기 쉬운데, 근데 밖으로 밀려나가는 걸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잡아주면 그럼 오버스티어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이런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륜 조향만 조금만 해줘도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자동차들, 특히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3.5도를 조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차는 4도까지 조향됩니다. 4도면은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10도까지 조향이 돼요. 그러니까 S클래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S클래스도 두 단계가 있거든요. 3.5도 버전이 있고 10도 버전이 있는데 그 3.5도 버전보다는 좋은 거, 10도 버전보다는 조금 아쉬운 거,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륜 조향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인데 그걸 넣으려면 아쉽게도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야 됩니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있어서 이건 후륜 조향은 아닐 텐데요. 에어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350만원짜리 옵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승차감이 월등히 좋냐? 사실 월등히까지는 아니고 과속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과속방지턱 직전에 10cm 정도 차체를 높여줍니다. 차체를 높여주면 그만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높인 상태에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올 때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앞코가 쿵 부딪힐 수 있으니까 쪽은 그대로 놔두고 앞쪽만 높여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험로를 갈 때는 내 쪽을 다 높여서, 고속으로 갈 때는 내 쪽을 다 낮춰서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을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입니다. 그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해서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승차감이 좋게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절대로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을 때 승차감이 그냥 확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변 댐퍼는 전 차종의 기본이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앞쪽에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아서 부드럽게,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단단하게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여진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 다 궁금하지만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거는 자동문이에요. 열리는 거는 사실 자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사람이 밀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밀 거냐, 밀었을 때 쭉 열리게 할 거냐, 힘으로 밀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포트리스로 그냥 쭉 열리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잡아 당기면 힘 들이지 않고 알아서 쭉 열리게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차에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게 하냐, 들어갈 때는 차에 타서 버튼만 누르면 문이 알아서 따라와요. 그래서 딱 닫힙니다. 안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닫히니까 이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되지? 그거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거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는 거, 그거 괜찮은데 그거 말고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알아서 문이 탁 닫힌다고 해요. 좋은데? 브레이크만 밟으면 문이 닫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평소 운전하듯이 그렇게 그냥 할 뿐인데 차 문이 알아서 탁탁 닫혀준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뒷문을 닫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뒷문을 닫는 기능이 운전석에서 지금은 없거든요. 운전석에 계기판 양쪽에 버튼 2개가 있잖아요. 왼쪽의 버튼이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이에요.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을 이렇게까지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게 자동문 닫는 버튼이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쪽 자동문을 이걸로 닫아준다. 그랬으면 훨씬 더 뽀대날 텐데. 되게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문을 더 많이 닫겠어요? 트렁크를 더 많이 닫겠어요? 아, 회장님이 아니 건방지게 지금 내려서 문을 이렇게 딱 해야지 어디 그걸 버튼 하나 틱 눌러갖고. 아, 그러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순한 생각을 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는 더 특이해요. 계기판을 밝게 어둡게 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계기판 밝게 어둡게 하는 스위치를 여기다가, 운전대 바로 앞에 여기 잘 보이는 데다가, 아마 그게 처음에는 다른 버튼이었지 않았을까? 거기 있던 버튼이 어쩌면 ESP 오프 같은 버튼 아니었을까? TCS 버튼 같은 거, 드라이브 모드 고성능 버튼 같은 거 아니었을까? 옛날에 뭐 렉서스나 이런 거 보면 운전대 앞에 여기 다이얼을 해서 드라이브 모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 됐잖아요. 스포츠 플러스 이런 걸로, 그런 걸 만들고자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어쨌든 차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관도 이 정도라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기존의 G90이 뭐 부끄러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세련된 자동차가 된 것 같아요. 차 급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자동차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돈 좀 있으면 이런 것도 사볼만 하지, 내가 비록 젊지만 이 정도 차 정도는 끌어줄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아서 젊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이오닉을 보고 얘를 보니까 이게 고급감이 조금 덜해 보이는 느낌도 있겠네요.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이 나왔다면 아이오닉이 무슨 G90급이네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G90이 아이오닉급이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참 죄송스럽네.